네, 사랑합니다. 경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 2024년 벌써 1월 18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 사업대표 이명철이고요. 우리가 2023년을 마치고 2024년 벌써 1월 18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2023년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평가와 그리고 평가와 연관된 보상입니다. 어디까지 좀 진도를 나가 보셨을까요? 이미 1월 1, 2주에 평가와 보상을 다 마치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2024년에 성과에 몰입하고 계신 조직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조직에서는 1월 31일까지도 좀 어렵고 2월까지는 평가와 보상을 다뤄야 다 마무리되는 그런 조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더 빨리 끝내는 조직들은 아무래도 2023년에 대한 짐을 조금 더 빨리 내려놓고 다른 새로운 것들에 집중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제목이 얼굴 붉히는 연봉 협상 그만, 일주일 안에 끝내는 연봉 협상 노하우입니다. 일주일 안에 연봉 협상을 아주 얼굴도 붉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끝내려면 어떤 액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벌써 1월 18일인데 1월 말까지 어떤 액션들을 해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평가 보상을 보다 더 탁월하게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사례 중심으로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기업 평가 보상 컨설팅 캘린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 사례들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12월부터 1월까지 정말 기업에서 당면한 과제는 경영자의 취약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와 보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관련한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고 굉장히 최신 사례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M기업도 2023년 11월부터 지난주까지 이 평가 보상 컨설팅을 했는데 아주 잘 스무스하게 끝났고요. M기업에서 목표했던 모습은 2024년 1월 3주까지 전 직원에 대한 연봉 계약을 아주 나이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제가 오늘 사례를 가져왔겠죠. 2023년 11월 첫 주에는 M기업의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M기업의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세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보상 리서치를 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나 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보상 수준들을, 그런 기업들의 수준들을 리서치를 하고 보상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 교육도 해주고 양식 개발도 하면서 결국에 연봉 계약서 작성까지 저희가 코칭을 하면서 완료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아주 해피하게 M기업은 3개월의 컨설팅을 마무리했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연봉 계약까지 2024년에 대한 연봉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24년에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지금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이 과정들은 한번 보시면서 요거를 꼭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짜리로 압축해서 해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문의해 주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기업의 심플한 급여 결정 모델을 보여드립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소개가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연봉 테이블을 만든다, 보상 테이블을 만든다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을 그리십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혹은 50인 미만 기업까지도 그렇게 막 복잡한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인 미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급여를 세팅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러려면 산업평균을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 없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이 어떤 연봉 수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라이벌 기업들은 과연 어떤 보상 수준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이 기업의 만큼은 우리 인재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곳들의 보상 수준만 좀 리서치를 해봐도 사실은 급여 수준을 금방 세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산업 평균도 분석하고 막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나서도 그 자료를 실제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5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한 급여 결정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라이벌 기업들의 신입 초봉과 라이벌 기업들의 과장 초봉을 리서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입 초봉은 얼마가 돼야 되며 그리고 우리의 과장 초봉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직무별로 좀 비슷한 직무끼리 묶어서 세팅을 해 놓고 그것을 자동으로 이제 엑셀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신입부터 과장 전까지는 아마 4% 인상으로 계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로도 뭐 4% 정도씩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비율은 이제 정하신 것을 대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과 과장 초봉을 라이벌들에 비교해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간단하게 심플한 우리의 보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2024년 연봉을 결정을 하고 연봉 계약까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참고해야 될 자료가 라이벌들 그리고 롤모델들의 보상 수준인데요. 참 이게 자료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잡코리아의 기업 정보를 들여다봐도 그 기업의 초봉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초봉인지 의심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과장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평균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기업 회원으로 잡코리아 같은 데 로그인을 해서 인재 정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좀 조사하고 싶은 회사명을 입력을 해서 그 회사 출신의 연봉 수준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인재 검색을 하시고 인재 검색을 할 때 회사명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회사명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아한 형제들 출신들을 한번 봤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을 회사명에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400 몇 명의 이력서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의 우아한 형제들에 계셨던 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이력서를 클릭해서 봐야겠죠.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우아한 형제들에 계셨는데 대표자 응대 및 관리 IB, OB, 전산 시트 작성 등을 하셨습니다. 주요 직무는 온라인 마케터라고 나와 있는데 연봉은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우아한 형제들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총 경력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대략 보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였고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어떤 직무로 어떤 연차의 사람이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명 넘는 이력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겠죠. 모수가 적을수록 좀 의미 없는 값을 찾아낼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롤모델 혹은 라이벌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라이벌 기업의 보상 리서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보여드렸던 엑셀 시트로 가시면 좀 더 우리 회사의 경쟁력 있는 신입 초봉 그리고 과장 초봉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시겠죠? W 기업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급여 테이블의 세팅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급여 테이블, 보상 테이블은 한 번 만들면 평생 쓸 것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급여 테이블, 보상 테이블을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3년에서 5년은 쓸 거다? 이것도 뺑 틀렸습니다. 매년 테이블을 갱신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시고 내년 테이블은 새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시고 테이블을 만드시는 것이 애자일한 시대에, 그리고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아, 그렇지. 올해 테이블은 올해 딱 쓰고 말 거니까 좀 더 쉽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이트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또 내년에는 피드백해보고 또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모든 직원은 급여 테이블 위의 값과 완전히 일치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MD 6년차 급여 테이블 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700만 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과 이제 연봉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 3,900은 줘야겠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 완벽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아, 우리 급여 테이블이 잘못됐나? 아, 내가 급여 테이블 잘못 짠 거 아닐까? 아, 잘못 짰는지 잘 짰는지 모르겠어도 어쨌든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어떻게 인식이 전환되셔야 되냐면 급여는 개별하다. 모든 직원은 류현진 연봉 정하듯이 해야 된다. 이쪽으로 인식을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봉도 더 자신 있게 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맞는 개별화된 연봉을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류현진이 연봉 테이블 가지고 연봉 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라이벌들과 견주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류현진이 받고 싶은 연봉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와 치열한 협의도 하고, 그리고 그의 방어율도 통계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이 다 종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연봉 테이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점점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오해는요, 과학적인 정답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하는 방법을 누군가 발견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노벨 평가상, 노벨 보상상을 아마 주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인식이 전환되셔야 되냐면 지금 경쟁력 있는 보상이 답이다. 이쪽으로 인식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툴을 사용해서 급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이벌 기업들 몇 군데 조사하고서 우리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보상 관점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봉 때문에만 우리 회사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탁월한 동료들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집이 가까워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구내식당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봉을 정할 때는 연봉도 잘 정해야겠지만 연봉 외에 우리 회사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해서 총보상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시면 조금 더 쉽게 급여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지만 급여 테이블을 만들 때 키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각 직급별로 초봉을 세팅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 대신에 신입사원과 과장 초봉을 일단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값들은 굉장히 쉽게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롤모델 기업, 라이벌 기업과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 한 3개에서 5개 기업만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 기업들의 보상 수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코리아 같은 곳을 사용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싱디 경영자님 감사합니다. 예, 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라떼 청년 감사하고 맥과사전 감사드립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후반부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틈만 나면 퀴즈를 드리고 또 상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벌들, 롤모델들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급여를 책정해보기 위한 준비를 좀 했고 실제로 책정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너무 약간 좀 직관적으로 하거나 아무런 기준이 없이 하면은 경영자 혹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좀 더 기계적으로 보상을 결정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 값을 완전히 보상에 100% 연동시킨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의 좀 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그런 로직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M기업에서는 이런 평가 매트릭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시장 상황이 좋거나 고객이 의외로 열광적이거나 하면은 가끔씩 성과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역량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역량이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보겠다 할 때는 두 가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역량입니다. 성과가 와우였고 역량도 와우인 사람은 종합평가를 A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가 정말 좋았어, 와우였는데 그 사람의 역량이 실제로는 리더가 볼 때는 푸어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태도도 좋지 않고 지각도 자주 하고 얻어 걸린 성과인 것 같고 하면은 푸어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SP까지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준인 거죠. 성과가 좋았지만 그 사람은 A는 주지 않겠다라고 이 매트릭스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M기업은 평가 매트릭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런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름이나 직무 이런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M기업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1차 리더 리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성과는 굿을 받았고요. 역량은 푸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 사람은 IP, 조금 평균보다 미달한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보다 더 위의 리더가 한 번 더 이제 리더들과 상의하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성과는 굿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역량도 뭐 나쁘지 않았다. 굿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종합은 SP를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영자가 이런 평가 등급도 없이 연봉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서 이런 평가 등급을 좀 주고 이 등급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뭐 8%, 6% 등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상이 결정되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기계적으로 나온 한 명 한 명의 2024년 연봉값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더 주자 혹은 이 사람은 조금 덜 주자 이런 결정들을 해보시면 기계적으로 산정된 것도 있고 경영자가 그의 맥락에 맞게 개별화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한 명 한 명의 2024년 보상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량평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량평가를 위해서 제2기업에서는 이런 역량평가 항목을 개발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5가지였습니다. 전략적 사고, 최신 트렌드, 독창적 제품 서비스 개발, 열린 토론과 소통, 젊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역량평가 항목, 즉 행동으로 바꾼 기준들은 세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역량 항목들을 개발을 해드렸고 이제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직원 개개인이 셀프 피드백도 해볼 수가 있고 또 리더들도 그 개개인에 대해서 점수도 주어 보면서 이 사람의 역량 평가 결과는 와우를 줄 수 있겠다 혹은 굿을 줄 수 있겠다 혹은 푸어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보게 만들어 드린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사용을 하니까 좀 더 자신 있는 진단과 또 보상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팀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리더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리더십을 또 함께 같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리더한테서 가장 중요한 역량 2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 관리와 조직 관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평가할 수 있게 해드렸고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또 이런 5가지의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린 것이죠. 그래서 리더분들은 앞에서 보신 공통적인 팀원이나 팀장을 모두 볼 수 있는 역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리뷰를 받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팀장 역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리뷰를 받아서
그것을 함께 종합해서 역량평가를 하는 그 기준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종합해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또 중요한 평가 혹은 피드백 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면 피드백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기업에서는 다면 피드백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핵심 가치에 비추어서 잘한 것,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성과로 조직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동료들이 어떤 동료 직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설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그 동료가 전달을 받으면 그 동료는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피드백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보고 나서, 그리고 더 나은 성과 성장에 2024년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백 경영자님께서 저희는 다면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해주셨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더 디테일한 질문들도 해주셨는데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기업 다면 피드백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앞에 보여드린 것대로 5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동료를 어떤 기업에서는 인사팀에서 정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C기업에서는 좀 더 진정성 있는 다면 피드백을 위해서 피드백을 줄 동료를 스스로 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골라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총 3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주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진정성을 있는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좀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줄 사람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2번째 기준이 중요합니다. 피드백 결과는 인사팀에서 모르게 한다라는 원칙을 C기업에서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다면 피드백을 하실 때는 그 피드백 결과를 인사팀에서 미리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혹은 전달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기업에서는 다면 피드백을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 사람에게 동료의 피드백 결과가 가게 만든 것이죠. 인사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도 이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성과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해줄 동료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 C기업에서 다면 피드백 한 것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가 있죠. 역량평가 결과가 있죠. 그리고 좀 더 객관화된 동료의 그 다면 피드백 결과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2024년에 더 나은 성과 성장에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2023년 6월에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상반기 사랑의 피드백 괄호하고 제 영어 이름이 션인데 션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질문마저도 각자가 작성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저는 션의 2023년 상반기 동안의 양적, 질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션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하반기에 션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을 했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4명이 저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해줘서 제가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끔하기도 하고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반기를 계획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 받을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 질문을 잘 세팅해서 전달을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서 동료가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피드백을 하게 하면 좀 더 객관화된 나의 진단,
그 사람의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일단 평가 시스템을 아주 건강하게 돌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그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썸네일에 해당이 되었던 얼굴 붉히는 연봉 협상 그만, 일주일 안에 끝내는 연봉 협상 노하우를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라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연봉 협의를 하는 일주일을 잘 보내기 위한 그런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는 연봉과 수당과 기타 지원 정책 안내를 이런 이미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23년 홍길동의 연봉, 수당, 기타 지원 정책 안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연봉 외에도 사실 직원들에게 많이 책정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수당이 있겠죠. 그리고 내일 청년 채용 공제 같은 그런 기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용 공제를 할 때 회사에서 돈을 안 내도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글쎄요, 정부에서 펀드가 좀 줄어들었는지 기업에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해주는지 직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여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연봉, 수당, 기타 지원 정책까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홍길동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에 마침표를 함께 찍고 2023년에 새로운 문을 함께 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3년 홍길동의 연봉, 수당, 기타 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적어놨고, 총 3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 2023년 연봉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연봉계약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준다는 거죠. 홍길동의 2023년 연봉은 얼마입니다.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하면은 기본급, 시간의 수당, 식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수당이 나와 있네요. 수당. 직책 수당이고, 이 사람의 직책은 CSO인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을 총괄하는 사람의 모양인데요. 직책 수당은 월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진 않지만 이렇게 준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죠. 각자의 상황 그리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2023년 중에 변동될 수도 있는 급여이나 1월부터 반영합니다라는 멘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기타 지원, 내일 채용 공제 가입 관련 정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회사에서 매월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어줬죠. 연봉은 위와 같이 연봉, 수당, 기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봉 계약서 작성은 27일 화요일 오후 동역지원실에서 경영지원실입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안내하는 시점부터 29일 목요일 오전까지이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때까지 완료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연봉은 비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사항이니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연봉을 고의로 혹은 실수로 노출한 경우 부득이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굳이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홍길동 님이 2023년도에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인지 컨설팅 그룹 적어 놨습니다. 보통은 연봉 계약서를 언제 내미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 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종이로 된 연봉 계약서를 내밉니다. 좀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안내가 미리 충분히 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치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연봉 계약서가 나가야 될 텐데, 미팅 자리에서 처음으로 종이로 된 연봉 계약서를 받아보면
경영자님 혹은 리더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쾌하지 않을까요? 이런 뒤에도 나오지만 심각한 얘기일수록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절차를 잘 관리해 주셔야 심각한 얘기를 심각하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연봉계약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런 도구들을, 양식들을 잘 활용하셔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연봉계약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연봉계약은 아직 2024년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은 조직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봉계약을 하실 때 꼭 이런 양식들, 또 프로세스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봉계약 안내 문자를 가장 먼저 보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조셉 사랑합니다. 2022년 함께함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이나 밤에 2023년 연봉 안내를 가인즈 메일로 보내드릴 것이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입니다. 그 안내를 가인즈 메일로 보내드리고 전자계약서, 즉 연봉계약서는 내일 오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서명기한은 12월 29일 목요일 오전까지입니다. 2023년에도 함께 즐겁게 일해보아요. 감사합니다. CEO 션드림. 2022년에 제가 CEO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이제 또 노파시 메일 이런 것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급여 안내 메일도 있지만, 하이얼사를 믿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연봉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할 개인 보안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지키지 않으시면 부득이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개별 문자로 한 명 한 명 다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즈 메일로, 저희 메일로 연봉 안내 메일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전자계약서를 이 기준으로 치면 내일 오후에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연봉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면담을 신청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켜서 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진행해 보셨던 M기업, 혹은 제가 실명을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실제 기업들입니다. A기업, 그리고 W기업, 이런 기업들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리고 아주 해피하게 연봉계약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연봉협의 4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 해드린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목표한 날의 7일 전에는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제가 조셉한테 보낸 문자 같은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급여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나서 D-6 혹은 D-5 정도부터는 전자계약서를 보내드리고 전자계약을 한 2-3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담해야 될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면담을 한 3-4일 정도 진행하면, 그리고 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D-Day까지 정말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평가와 보상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모델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금지사항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협의를 하실 때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도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계신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23년 성과와 역량에 대한 피드백하는 자리와 급여를 안내하는 자리를 겸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받다가도 급여 안내를 받으면 이제 서로 날을 좀 세우게 되거든요. 피드백하는 자리는 피드백만 하십시오. 그리고 급여 안내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만 대면 미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피드백과 급여 안내 절대 한자리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2번째는 연봉계약서가 첫 번째 급여 안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것 중 하나가 미리 안 알려주고 갑자기 알려주면서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일정 안내든 급여 안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프로세스와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급여 안내도 미리 문자, 그리고 급여 안내 메일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그 뒷과정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만 잘하셔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는 분기 1회 이상의 골든 미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구와 프로세스만 가지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한 70% 이상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더 잘 하시려면 이걸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성과와 성장에 관한 골든 미팅을 분기의 1회, 즉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가인즈 컨설팅 그룹 멤버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각자의 성과와 성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미팅을 자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로 주어야 될 4명이 있는데 그 4분과는 월에 한 번씩 골든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성과와 성장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12번 하고서 연말을 맞이하면은 평가에 대해서 혹은 피드백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당신의 보상은 이것입니다 라고 전달을 해줄 때 훨씬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에 한 번 이 골든 미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을 맞이했고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고 연말에 보상을 결정하고 그것을 전달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잔고를 많이 안 쌓아놨거든요.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분기 1회 이상의 골든 미팅을 2024년에는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일일수록 좋은 프로세스와 도구로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미 들어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평가와 보상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